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연결이 잠시만요. 네, 연결이 됐습니다. 네, 방송을 시작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방송 상태는 괜찮네요. 자, 초안지 리뷰 말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자, 이게 참고로 근데 그 삼국지 전이 사실 초안지죠. 이제 시기상으로 이제 유비는 이제 유방의 이제 후손이기 때문에 한나라의 시조죠. 이제 유방 이 사람이 이제 초나라의 이제 패왕, 황제는 아닙니다. 정식적으로는 패왕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던 항우고, 유방은 나중에 한왕에서 이제 황제까지 오르는데 성공하죠. 이제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은, 자, 그래서 오늘 대충 초안지 리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초안지를 리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면 이거 알려줘갖고 여러분들에게 딱히 이걸 알게 해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초안지 리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반드시. 사실 나무 위키라든가 그런 데는 요새 찾아보면 나오긴 합니다만 그 긴 거를 언제 다 읽고 있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근대 산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은 이제 현대적인 거죠. 이건 현대. 지금은 현대니까 영상이 책을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압도합니다. 이럴 수밖에가 없는 건 상태고, 현재는. 근데 뭐 책의 교육적인 측면은 있죠. 그러나 요즘 책 잘 안 읽죠, 대부분. 영상이 훨씬 대중적인 픽이 되어버려서 이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사실 요새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책이 결국에는 이제 시대적 한계가 왔기 때문에 조만간 책이 역사 속으로 사일지도 모른다. 요즘 만화책 같은 것도 전부 다 인터넷에 먼저 올라오죠. 우리나라는 뭐 웹툰이고, 다 작가들이 이게 올리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럴 거예요. 단행본 전에 일단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만화를 저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인터넷 쪽에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안지 리뷰를 인터넷으로 해보는 거 제가 아마 거의 별로 처음일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입니다. 바로 항우와 유방. 이제 이거는 초안지 만화책에 나오는 그 일러스트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고,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더라. 이제 이런 조사마죠. 자, 유방, 항우고 이제 주요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유방은 40대까지 이제 백수로 생활했었거든요. 40대까지 그런 백수로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모에게 얹혀서 사는, 뭐 하는 일이라고는 농사일 조금 돕는 거 정도밖에 없었고, 맨날 술 퍼먹고 이제 놀러 다니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데 사람은 되게 많아서 이 사람이 워낙 말을 잘하고 재미가 있다 보니까 약간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매력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고, 리더십 같은 거나. 네, 잠시 버그가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유방주의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약간 한의 개국 공신들이죠. 대표적인 이 사람이 소하, 이 사람이 번쾌, 이 사람이 이제 장량, 이 사람이 한신, 이 사람이 이제 팽월인 겁니다. 팽월. 네. 이렇게가 한 삼거리고 이제 한나라 개국 최대 공신이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자, 이 진나라를 이제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영정 또는 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름이 정이고 성이 영이고 이제 씨가 조씨예요. 이제 당시에는 성씨라고 해가지고 원래 성씨가 성과 씨를 합쳐서 이제 하는 그 한자거든요. 원래 어머니 쪽의 성씨가 이제 씨고 아빠 쪽의 성씨는 이제 성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여갖고 아빠의 성은 영이었고 이제 어머니의 씨가 그래서 조였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까지는 이제 이름의 씨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조정이 사실 맞기는 맞는 표현인데 이제 요새는 영정이라고 많이 합니다. 네,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성이 이제 영이기 때문에 이제 초상화는 대략 이런 느낌으로 생겼고요. 이제 근데 포괄적인 통치를 하다가 이제 법가에 따른 이제 포괄적인 이제 분석, 갱류 등의 이제 통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수은 중독에 걸려서 이제 죽었다는 그런 설이 유명합니다. 50세, 아니 49세, 48세? 49세였나 아무튼 그때쯤에 죽었습니다. 이제 여행을 갔다가 여행이란다 그 시찰 같은 거 있죠. 일반적인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찰 같은 걸 옛날에 황제되지 않았는데 그런 걸 가다가 이제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가마 같은 거 안에서. 그래서 이제 반란을 누가 일으켰냐? 바로 이 진승과 오강이 반란을 일으켰다. 농민 반란을. 이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이 썩은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제 이런 반란이었는데 이걸 누가 진압하느냐? 바로 이 진나라 군대가 진압했는데 바로 이 장함의 군대가 이제 이 다 정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벌을 해버렸어. 그 농민 군대를 토벌을 한 거죠. 이제 반역 세력들을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진날의 사실상 마지막 희망적인 인물이었는데 장안이. 근데 이 장안도 결국에는 거룩에서 패배하면서 진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반란 세력들이 근데 사실 진순과 오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반란 일으킨 게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항우의 숙부였던 항량이었나요? 잠시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항우와 숙부가 여러 명이었거든요. 항백도 있었고 항량 맞을 겁니다. 네, 항량 맞네요. 이제 그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에 있던 그 항연의 아들이죠. 그 초나라의 장군이었던 이제 항우의 할아버지. 이제 이 사람은 항우의 이제 삼촌. 그리고 이제 또 항백이 있었고 항씨 가문이 유력 최강의 반란 세력으로 성장. 여기에 40대 백수 유방이 또 이제 자기도 이제 해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대로 가다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제 삶에 약간 뉘우침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왜 반란을 참여했는지까지는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유방의 심리가 어떠했는지는 일단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제 높은 자리에 가갖고 이제 살아남는 게 더 좋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마. 이들 반란에 합류하면서 항우와 유방이 처음 만나게 되죠. 유방과 항우는 초기에 따로 활동했다.
그러다 항량이 전사하고 항우가 세력을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항우는 이제 천재책사 범증이 있거든요. 범증 선생, 이제 항우군 최고의 브레인인데 함께 거록에서 대첩을 이루죠. 거록 대전에서 대승. 사실상 진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고, 이때 유방이 왕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 자왕이라는 사람은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시 황제의 아들은 사실 호해였었는데 2세 황제라고 하거든요. 2세 황제가 근데 제대로 된 통치를 못했죠. 사실 진자왕 맞나요? 아니 이름이 또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진나라 마지막 왕이 황제가 되지 못했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 일단 2대 황제가 2세 황제가 맞고 호해. 아 자영이네요. 자영. 그래. 이게 조금 항우가 나중에 유방과 또 싸우게 될 때 조금 아쉬웠던 포인트인데 관중 땅에 가지 않았어요. 제거하지 못했어요. 항우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실책들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어요. 항우가. 항우는 최고의 명장이지만 중국사 최고의 명장.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0점에 가깝습니다. 빵점입니다. 진짜. 이제 사령관 이제 이런 거로서는 이제 좋은 리더였으나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항우는 요새도 사실 매우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든 인물입니다. 항우가 최고의 명장. 이제 전투 관련해서는 깔 게 별로 없는데 항우가 정치는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숙청도 많이 저질렀고요. 이제 진나라 군대를 학살했죠. 이제 계속 받아주지 않고 이제 전쟁 포로들을 이제 잔혹하게 학살하는 이제 대학살극을 이제 좀 벌였었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잔인한 이제 폭군이라고 아주 간혹씩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자, 이게 범증이고 거록이 이쪽이었죠. 그래서 홍문관에서 이제 만나요. 그 홍문의 연애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만나서 이제 이 유방이 자기는 이제 항우를 따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했거든요. 이때 항우는 유방을 별로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범증을 계속 죽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항우는 우유부단하고 이제 이 자존감 같은 걸 이제 자신감 이제 이런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나요. 아무튼 간에 일단 유방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이제 본인에게 반기를 들 거라는 그런 근거를 일단 찾지를 못했을 뿐더러 이제 저걸 무작정 이제 잔인하게 죽여버리기는 이제 좀 이제 그렇게 고민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사람이 항우도 결국 사이코패스나 이제 무작정 잔인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과연 저 이제 40대 백수놈을 이제 죽여야 될 그 정도의 이제 그게 될까요? 과연 저 유방이 40대에도 저런 백수로 생활하다가 자기에게 반기를 들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어쨌든 항우가 계속 고민을 하는데 범징을 일단 밀어붙였어요. 범징은 항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요. 아, 범증이 한다. 범증이 그래 유방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항우가 아니라 내 말을 잘못했네. 이제 칼을 이용해서 유방을 죽이려고 했는데 칼춤을 추다가 근데 이걸 항백이 방해했다는 거죠. 장량과 이제 유방의 부하죠. 장량이 유방의 책사 장량이랑 이제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백이 그 사이 이제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좀 간다고 이제 했거든요. 이제 연애 중에 유방이 이것이 공문연이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네, 이게 바로 공문연입니다. 이것보다 설명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더 말할 것도 없고 덜 말한 것도 없어요. 홍문의 연이었고 자, 홍문연이면 이제 좀 많이 왔습니다. 자, 팽성대전입니다. 다음이 이제 자, 이 팽성 땅에 이제 항우 이제 고향 항우의 거처지. 근데 유방은 결국 반기를 들죠. 한신, 영포 등이 항우를 배신 유방에 가담했고 한신은 위로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적이었던 면이고 한신은 중국사 최고의 용병술에다가 항우 다음 가는 초안지 최고 명장이라고 보통 평가받습니다. 한신이 이제 위로 땅굴을 파갖고 이제 그리 공격을 들어갔고 이제 삼국지로 따지면 등해처럼 이제 그런 이제 이 고난을 이제 이겨내고 이제 정벌을 하러 간 거죠. 이제 초나를 이제 총나라를 정벌하러 갔듯이 촉한을 이제 정벌하러 이제 위나라의 등해가 이제 그렇게 갔듯이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데 삼국지를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저희 채널에 또 삼국지 영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누가 이겼을까요? 이 대전에서
이 대전에서 이겼던 건 바로 항우의 압승이었죠. 보시는 분들이 지금 별로 없네요. 근데 확실히 이게 제가 방송을 킬 때마다 확실히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긴 한데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면 그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확실히 이 라이브는, 이 확실히 유튜브 라이브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선택을 많이 해야지 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건 확실히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이게 참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느끼는 건데, 뭐든지 쉬운 건 없다는데 확실히 그 말이 맞는 거죠. 이 유튜브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하지만 뭐 이제 적성에 맞으면은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일단 하던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이제 팽성에서 항우가 이겼고, 이제 팽월이랑 이게 헷갈리는데 팽월은 사람 이름이죠. 이제 방금 전에 그 초한지 이제 팽성에서 대승 유방의 파멸적인 몰락이었습니다. 다시 일으킬 조금의 비전은 남아있었다. 항우는 저리 대승했지만 스노우볼을 굴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토지 분배의 여파로 말고도 많이 일어나서, 그리고 유방이 관중 땅 얻어서 다시 복구가 쉬워. 이제 이 미국이 예전에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 공습받고도 이길 수 있었던 게 이제 이 중국 고대사에서도 관중은 그런 이제 중요한 땅이죠. 삼국지의 형주급이었어요. 이제 삼국지로 가면은 근데 형주가 짱이죠. 이제 결국에는 한신의 북벌이 성공했고, 이제 중원 위로 확장을 했고, 이제 영토를 한신의 북벌이 성공해서 이제 서서히 항우에게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쪼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팽성대전이고, 유방의 아버지가 그리고 참고로 이때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황제가 될 때까지 살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해야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원래 유방의 아버지는 한때 인질로도 잡혀 있었는데 항우한테 결국엔 살아남았어요. 이제 한신하고 이제 나머지 부대들이 전부 다 합류해가지고 이제 항우를 치려고 이제 마지막 준비까지 가담하게 됩니다. 이제 최후의 전쟁 해야 전투. 항우가 이제 남은 이제 군사들을 싸그리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했어요. 일단 휴전 협상 중에 배신당하고 군사를 크게 잃고 나서 연희은 이제 항우의 연인도 자살했고 이제 자신이 아끼던 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우희는 자살했고 항우의 연인이었던,
이제 타령 및 사기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항우는 해야에서 패배하고 일생 유일한 패배였죠. 항우는 일생에 딱 한 번 패했고 이때 나머진 다 이겼는데 결국엔 이 반란의 이제 지나친 이제 그런 것과 협상 중에 이제 당한 배신이 매우 큰 이제 그런 효과를 봤던 거죠. 이제 한신의 북벌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매우 큰 항우의 몰락에 이제 기여를 했던 거고 결국 항우가 5강에서 이제 자결을 했죠. 모든 군사는 바당 났고 유방은 천하 통일에 성공하죠. 이제 이게 초안지의 끝부분입니다. 결국 항우가 나머지 반란군들을 다 진압했음에도 본인에게 이제 반기를 든 결국 마지막 유방에게 저리 당해버려가지고 이제 초안 전쟁에서 마지막에 패배했죠. 항우가 이제 범증을 중간에 숙청한 것도 이제 매우 큰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항우가 이제 의심을 해가지고 범증이 이제 지발로 나갔죠. 이제 고향으로 가던 중에 이제 병으로 사망했고 등창으로 항우가 결국에는 이제 이 한나라 군대에 이제 계략에 속아갖고 이제 범증을 이제 의심을 해서 범증이 자기 발로 나갔고 이제 브레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항우의 군대가 상대적으로 더 전략적인 면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스노볼 잘 못 굴린 것도 있었고 반란 진압하는데 군사도 너무 많이 썼었고 이제 계속 이겼지만은 결국 한나라의 군대가 이제 커질 만큼 커진 상태에서 이제 협상 도중 반란에 이제 배신을 당하고 이제 그 배신의 여파와 이제 총공세들로 인해서 항우가 결국 마지막 생전 처음에 패배를 기록하고 자결함으로써 이제 이 초안지는 이제 씁쓸하게 결말을 맺었다. 이제 이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결국엔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방이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일본 만화 중에서 이제 유명한 만화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밀어서 안 되면 포기하라. 근데 유방은 그걸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저리 이제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 흑수저에서 황제가 된 거의 역사적 최초의 인물이고 최초의 이제 평민왕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죠. 이제 한나라라는 이제 그런 중국의 기본적인 문화의 시초가 되는 이제 그런 걸 토대를 닦았던 사람이고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굉장한 명군으로 평가받죠. 나중에 결국에는 근데 이 사람이 또 아내가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을 숙청하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고 이제 유방 본인도 이제 그런 숙청을 이제 좀 진행했지만 이제 한신도 나중에 숙청을 결국 당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한나라를 세우기까지로는 이제 이 사람의 업적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뭐 그 이후 황제가 된 이후에 업적이 이제 흉노와의 정벌에서 패하는 것까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좀 안 좋게 볼 업적들이 꽤 있긴 한데 이제 흉노와의 이제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제 흉노가 중국보다 이제 더 우위에 점했던 그런 시기도 명백히 있었고 그러나 이제 이 40대의 황제가 된 건 대단한 거죠. 50대가 됐었잖아요. 한 그때쯤에는. 이제 40대까지 백수로 계속 지냈어요. 이제 반평생을. 그리고 요즘 40대와 그때 40대는 또 달라.
곧 갈 수도 있던 시대였어요. 왜냐면은 기원전이에요. 이때가 갈 수도 있던 시기야. 40대에는 진짜 잘못하면은. 요즘 40대에는 웬만해선 병 같은 걸로 안 죽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40대까지 백수 지낸다고 하면 아마 주변에서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근데 유방은 과연 어떠했을지 참.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엔 황제가 돼갖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늦은 나이라도 이제 도전하는 정신을 이제 가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이제 그런 자신의 인망, 재능을 이용해갖고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고, 결국엔 늦은 나이에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인 것 같은데, 분명 쉽지 않은 케이스긴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역사적으로 보여준 분명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나이에 무언가를 대단하게 행했던 그런 사례로 굉장히 사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항우도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으나 결국 아쉽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40대 백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결국 이 사례를 통해서 능력이 있어도 실패할 수가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도 성공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인생이란 게 결국 참 알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초한지를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성공에 있어서 특히 갑작스레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젠가. 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제가 해봤었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참 이 초한지라는 게 제가 초한지와 삼국지를 묶어서 한 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한지 편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거든요. 이제 유튜브에 다른 사람이 또 올라와 주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저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이 초한지를 이제 리뷰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네요. 이 초한지 책 같은 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다른 매체로도 접해본다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초한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이제 저는 돌아올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